안녕하세요, 모카 이영민입니다. 오늘 제가 만나본 차는 미니 일렉트릭 컨트리맨입니다. 컨트리맨 전기차인데요, 역대 나온 모든 컨트리맨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조용하고 그리고 가장 큰 컨트리맨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 차 대체 어떤 차인지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딱 봤을 때 와, 일단 엄청 커졌습니다. 지금 특히 측면에서 보면 딱 느껴지죠. 이 차 전장 같은 경우는 4445mm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아 EV3라든지 기아 니로보다도 큰 차가 됐고요. 이제 이 일렉트릭 컨트리맨은 확실히 이 준중형 SUV, 그래서 투싼과 크기가 겨우 50mm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그 정도로 큰 SUV가 됐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미니같이 이렇게 조그맣고 이런 차를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SUV를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보니까 이 컨트리맨도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사이즈를 더 키우고 미니의 패밀리카 포지션을 확실히 이제는 갖추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자, 전면 디자인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 컨트리맨 특유의 이렇게 각진 원형 램프 이런 것들 그대로 갖추고 있고요. 연에 이렇게 프로젝션 LED 램프 이런 식으로 갖추고 있는 것도 굉장히 예쁘고, 이 차는 JCW입니다. 예전 같으면 JCW가 사실 M, AMG 이런 것처럼 존 코프웍스라는 이 미니의 고성능 모델이었는데, 앞으로 이 JCW는 BMW의 M 스포츠 패키지처럼 디자인 패키지로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전기차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체커드 플래그에서 영감을 받은 JCW 전용 데칼 이런 것들 붙여놓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존 코프웍스 이런 트림명 이런 것들도 붙여놓고 있네요. 이 JCW 트림이라는 건 이제 앞으로는 디자인적인 트림이고, 그리고 옵션이 모두 다 붙은 이 끝판왕의 트림이다,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 수 있네요. 여기 보이는 이거 충전구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거 충전구 아니고 레이더고요. 혹시 프렁크는 있는지 없는지 보닛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MW랑 똑같이 두 번 당기면 열리는 타입이고요. 열어보면 네. 기본적으로 이 차는 전륜구동을 베이스로 한 모델이고요. 이 JCW 트림 같은 경우는 사륜구동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전륜과 후륜에 모두 모터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전륜의 모터를 갖고 있는 그런 세팅이기 때문에 이 앞에 프렁크 같은 건 별도로 만들어 놓지 않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 안에 내용물이 많이 보이지는 않게끔 이런 식으로 커버를 씌워서 덮어 놓은 건 볼 수 있네요. 사실 다른 많은 BMW 전기차들은 이 커버를 다 씌워 놓고 있는데, 이 iX1 이런 막내급에만 이렇게 커버를 이 정도만 씌워 놓거든요. 확실히 미니도 이런 식으로 약간 급을 나눠 놓은 거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네요. 이 정도만 이 플라스틱 커버를 덮어놓고 있고요. 자, 이제 측면으로 넘어가면요, 요즘 BMW 다른 자동차들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서 열어야 되는 이런 도어 핸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차도 지금 이런 식으로 사실 도어 핸들이 되어 있는데 미끄러질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흔들리는 형태라서 이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불안하다. 그냥 이렇게 무심코 열었을 땐 이런 식으로 이 손이 비껴나갈 수도 있는 그런 도어 핸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도 JCW 전용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조금 더 스포티한 휠, 그리고 블랙 휠이 들어가 있고, 캘리퍼 같은 경우도 멋있는 캘리퍼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도 미니 엠블럼 대신에 존 코프웍스 이런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JCW 트림은 확실히 스포티하고 뭔가 잘 달리는 자동차다라는 느낌을 곳곳에서 주고 있어요. 자, 이쪽으로 넘어오면 컨트리맨 특유의 C필러 디자인 새롭게 바뀐 거 볼 수 있고요. 이제 디자인 트림이 됐지만 그럼에도 이 외관에서는 굉장히 퍼포먼스 카처럼 보이도록 이 JCW를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이 충전구 같은 경우도 보면요, 조수석 뒤쪽 팬더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열면 이런 식으로 딸깍 열어서 둘 다 열 수도 있고, 이 커버만 닫을 수도 있고, 이 충전구 마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깔끔하게 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후면으로 넘어오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존 컨트리맨보다 훨씬 더 이 폭이 넓어지고 좀 높이가 높아진 그런 느낌이 들고요. 확실히 더 커졌다 이런 느낌이 들고, 이 램프 같은 경우 기존 램프보다 훨씬 더 좀 픽셀 느낌이 나게끔, 더 첨단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바뀐 거 볼 수 있고요. 방향지시등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지금은 주간이라서 이 램프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데, 야간에 보면 이 차가 확실히 이 유니언잭 느낌 이런 걸 갖추고 있어서 이 미니의 그 느낌, 미니의 그 패밀리룩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자,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JCW 끝판왕의 옵션을 갖추고 있는 트림이다 보니까 당연히 전동 트렁크 갖추고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니는 어쨌든 조금 프리미엄한 그런 느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밖에서 이 안쪽에 수납한 짐들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이런 러기지 스크린 같은 것도 잘 갖추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러기지 스크린을 탈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탈거하게 되면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겠죠? 보관할 공간이 딱
마련돼 있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지금 어떻게 해도 지금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 러기지 스크린을 탈거하고 나면 조금 더 트렁크 공간,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넓어지는 거 볼 수 있는데, 일단 트렁크 공간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까지 넓다고 느껴지지는 않네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GV60보다 트렁크 공간은 훨씬 더 작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안쪽에 히든 스페이스가 있어서 간단한 짐 같은 것들은 이 아래쪽에도 조금 더 수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볼 수 있네요. 자, 그런데 미니 같은 경우는 4대2 대사 폴딩을 지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 시트만 눕혀서 조금 더 수월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4대2 대사 폴딩을 지원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정말 많은 짐을 싣거나 해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시트를 다 폴딩해서 다양한 짐을 좀 수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4대2 대사 폴딩 같은 경우는 국산차 회사들도 좀 적극적으로 적용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 정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실내는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에 들어왔습니다. 자, 2열 같은 경우는 이 4륜구동 모델부터는 이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가 기본 적용되는데, 이게 적용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탁 트인 개방감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좋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2열에 앉았을 때 뭔가 앞에가 꽉 막혀 있는 느낌이 아니라 이게 뻥 뚫려 있는 뭔가 이런 개방감이 좋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2열에서도 저 원형 디스플레이가 딱 그냥 중심으로 딱 보이게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거든요. 이 원형 OLED 디스플레이 자체가 너무나 선명하고 뭔가 2열에 앉은 승객도 소외되지 않고 이 1열의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같이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어쨌든 이 차 이제는 거의 투싼만큼 커진 자동차가 됐으니까 과연 투싼만큼 넉넉한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사실 2열 이렇게 앉아보면 아직 실내 공간 자체는 투싼을 따라잡기는 좀 어렵다. 국내 소형 SUV 정도의 사이즈다 라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이 레그룸 같은 경우 지금 엉덩이를 완전히 이 끝까지 딱 대고 앉았을 때 주먹이 지금 한 개 반 정도 들어갈 만한 그 정도 레그룸을 보여주고요. 허벅지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떠있진 않은데, 허벅지 같은 경우도 좀 떠있다 보니까 이 다리를 펴려면 이 운전석 안쪽으로 이렇게 발을 넣어야 되는 이 정도의 2열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쨌든 컨트리맨 많이 커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넉넉한 그런 패밀리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자, 그리고 헤드룸 공간 굉장히 넓고요. 생각보다 차가 많이 높습니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FAAR, 그러니까 전륜구동용 차량 플랫폼, 이 가솔린,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모두 다 만들어야 되는 이 범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전기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배터리를 깔았을 때 시트고가 많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차가 좀 높다. 리클라이닝 각도 2단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바짝 세워서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요. 누가 이렇게 갈까 싶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누워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이렇게 2단계의 시트 포지션을 갖추고 있는데, 저라면 항상 누워서 갈 것 같네요. 자, 기본적으로 3존 에어컨은 지원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2열의 온도를 따로 조절할 수는 없고요. 통풍구를 조절할 수도 없네요, 좌우로.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USB-C 포트 2개를 제공을 기본적으로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6,610만원짜리 풀옵션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트백 커버 같은 게 그대로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돼 있어서 약간의 아쉬움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큰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가운데 암레스트를 내리게 되면 물병 2개를 수납할 수 있는 이런 컵홀더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니트 스티치 같은 걸 해놔서 이 JCW 트림만의 그런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 지금 열선 시트도 없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많은 옵션을 좀 갖추고 나와줬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알차게 갖고 나와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못내 들기는 합니다. 자, 2열 공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1열로 넘어가서 1열은 어떤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열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 핸들이 진짜 마음에 드네요. 일단 디자인 정말 예쁘고 입체적이고 컨셉트 핸들처럼 이런 식으로 운전자 쪽을 이렇게 보도록 감싸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이런 거 아주 입체적인 핸들로 느껴지고, 어댑티브 크루즈 버튼 왼쪽에 있고, 오른쪽 스포크에는 이 음량 조절이라든지 줄기찾기 버튼, 음성 인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버튼들을 이 오른쪽에 갖추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이 BMW의 구성과 완전히 똑같은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부스트 버튼이 있어서 10초 동안 최대 출력을 쓸 수 있는 그런 부스트 모드 버튼도 이쪽에 갖추고 있어요. 스포티하고 이 그립감도 아주 두꺼워서 마음에 드는 그런 핸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 100% 폴리에스터를 재활용한 이런 니트 소재의 직물 인테리어를 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주 세련되고 스포티하고
예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소재는 이 친환경 소재지만 전혀 값싸게 느껴지지 않고 아주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소재를 잘 활용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뒤쪽에 빔 프로젝터를 또 갖추고 있어서 저녁에는 이쪽으로 앰비언트 라이팅이 이런 식으로 가로로 비춰지게 되는, 이런 거는 진짜 미니니까 할 수 있고 아이디어가 아주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디스플레이겠죠. 기본적으로 9.4인치 크기의 이 원형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든 OLED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색깔이 종이에 뭔가 프린트를 해놓은 그런 거를 보는 것처럼 진짜 선명하고, 이 디스플레이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미니스러운 그런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헤이 미니, 파라다이스 호텔로 가자. 파라다이스 호텔 검색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귀여운 강아지가 나와서 제 말을 들어주는 것도 귀여운데, 이 음성 인식률도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성 인식을 통해서 목적지를 입력하고 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 실제로 쓸모있고 진짜 실용적인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자연어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이 수입차에서 이 내비게이션이라도 이렇게 음성 인식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비게이션이 이 자체가 T맵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쓸모있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밖에도 사실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거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멜론 같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게임을 잘 못해서.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아주 다기능의 이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데, 이 미니 컨트리맨 전기차에서 그런데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 열선 시트, 열선 핸들만 적용이 됩니다. 통풍 시트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아쉽다. 조금 더 옵션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물이라 덜 더울 거라고요? 그쵸. 에어컨 빵빵하게 틀면 되죠. 자, 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미니 이렇게 심플하게 이런 키를 만들어 두고 있는데, 일단 굉장히 가벼워서 뭔가 이렇게 되게 프리미엄 키 같은 고급차의 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지만, 이 정도면 흠잡을 데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또 미니 커넥트를 활용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타면 이 디지털 키로도 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키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도어 레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독특하게 미니만의 독특한 도어 레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겨서 열어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그냥 개성적이고 그렇게까지 불편하지 않은데, 저희 지금 같이 타고 있는 정인구 PD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열고 나가는 타입이 아니라 팔을 약간 이렇게 내회전해서 이렇게 열어야 되고, 이것도 레버 타입이라서 약간 미끄럽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불편하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 어쨌든 미니만의 그런 개성적인 느낌만큼은 살려놓고 있네요. 자, 어쨌든 1열 이 정도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는 진짜 중요한 시승을 해보면서 이 컨트리맨 일렉트릭 어떤 느낌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미니 컨트리맨 JCW의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동 버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돌려서, 내가 키를 넣고 이렇게 시동 걸 때 그런 느낌처럼 돌려서 이 시동을 걸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런 것도 뭔가 미니의 그런 아이코닉함, 이런 것들을 배가시켜주는 요소라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드라이브 모드, 이 기어 셀렉터 같은 경우도 이쪽에 이런 식으로 타이칸, 요즘 911도 파나메라도 이런 식으로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옆에는 Experiences 라고 해서 이 경험, 그냥 드라이브 모드가 아니라 뭔가 주행 경험을 아예 바꿔버리는 그런 모드도 이쪽에 갖추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고카트 모드, 바꿀 때 이런 소리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코어 모드, 그린 모드, 퍼스널 모드, 비비드 모드, 타임리스 모드, 밸런스 모드, 트레일 모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드를 갖추고 있어서 이 사용자의 그날의 분위기에 맞춰서 다양한 이 모드를 선택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든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주 미니스럽고 진짜 귀엽죠. 자, 일단 지금은 주행을 해봐야 되니까 이 고카트 모드로 두고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전기차 컨트리맨, 이 일렉트릭 컨트리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터가 두 가지로 제공이 됩니다. 가장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전륜구동이고요. 204마력의 모터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 JCW 트림, 그리고 페이버드 트림, 이렇게 두 가지 트림에는 후륜에도 모터가 하나 장착됩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은 합산 313마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주행 느낌은 어떤지도 좀 주행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상 사운드가 지금 있거든요. 이 고카트 모드에 가상 사운드가 있는데, 가상 사운드가
나름 저는 일단 이 고카트 모드의 소리는 확실히 다이내믹하고 굉장히 즐거워서 이 또 미니 전용의 이런 가상 사운드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저는 이 BMW의 이 아이코닉 사운드, 그 전기차 가상 사운드가 진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BMW가 미니에도 이 미니의 특색에 걸맞은 그런 식의 사운드를 만들어 놓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아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운드가 조금 너무 과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모드에 들어가서 꺼버릴 수도 있으니까, 원치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속할 때도 전기차답게 완전히 조용한 그런 사운드를 즐길 수도 있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점에서 장점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근데 저라면 맨날 켜놓고 다닐 것 같습니다. 이 차에 탄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차에 탄 것처럼, 재밌는 차에 탄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 해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항상 켜놓고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드라이빙 모드에 따라서 사운드가 또 달라지거든요. 코어 모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소리가 조금 달라지는데, 익스피리언스 모드를 바꿀 때 소리 바뀌는 것도 아주 마음에 들죠. 그랑콜레오스 같은 차들은 이 드라이브 모드 바꿀 때 조금 품질이 좋지 못한 사운드가 나서 조금 섭섭할 때가 있는데, 훨씬 더 신경 썼다는 느낌이 딱 듭니다. 이 고카트 모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행지라든지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디스플레이로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잘했다, 진짜 디스플레이를 잘 만들었다, 이 디스플레이가 지금은 곧 미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감속할 때도 뭔가 가솔린 차가 감속할 때처럼 왕 이렇게 다운시프트 하는 그런 것들을 이 전기차스럽게 구현해 놓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아주 매력 포인트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자, 그리고 가속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 네,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미소 짓게 하네요. 다시 한 번만 가속해 볼게요. 너무 고속이었나 보다. 부스트 모드를 누르고 한번 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스트 모드 10초 가속! 짧은 구간에 한 250 달린 건가요? 250이요? 네, 지금 이 차 미니 컨트리맨 JCW 4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이 기본적으로 313마력의 출력을 발휘하고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5.6초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사실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 5.6초라고 하면 기존 컨트리맨 JCW 그 가솔린 퍼포먼스 모델보다 훨씬 더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빠른 거예요. 그런데 이 엔진의 진동이라든지 이런 사운드가 없다 보니까 더 뭔가 이 가속 느낌이 짜릿하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럼에도 전기 모터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훌륭한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 가속 느낌 어느 정도 살펴본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주행할 때 사용하실 이런 코어 모드, 아니면 이 이피션트 모드, 그린 모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을 하게 되면 제가 페달을 이렇게 살짝 밟을 땐 벌새 같은 애가 나와서 너 되게 효율적으로 주행하고 있어 이런 느낌을 주는데, 제가 여기서 가속 페달을 많이 밟으면 갑자기 제규어 같은 애가 나와서 막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도 운전자는 사실 이 차를 맨날 타니까 어느 순간 신경을 안 쓰게 될 수도 있지만, 이 동승자들, 이 조수석 혹은 뒷좌석에 앉은 자녀들이라든지 이 가족들이 정말 즐겁게 사용할 만한 이런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니에는 이 BMW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전기차 관련 기술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어댑티브 회생제동 시스템을 똑같이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차와의 거리가 멀 때는 가속 페달을 이렇게 밟고 있을 때 가속 페달에서 밟을 때도 차가 그냥 흘러가게끔 하고 있고요. 앞차와 거리가 가까워지면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감속되는 이 도로 흐름 그리고 차량과의 간격에 맞춰서 내가 어댑티브 크루즈를 굳이 켜지 않고도 어댑티브 크루즈를 켠 것처럼 주행이 가능하게끔 하는 이런 어댑티브 회생제동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아주 좋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 어댑티브 회생제동이 나는 좀 이상하게 작동되는 것 같다, 난 이게 왜 좋다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적응식 회생제동에서 아예 회생제동을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이 회생제동 단계를 기본적으로 3단계로 설정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생제동을 조금 높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드라이브 모드를 한 번 더 눌러서 B 모드로 가면 원페달 드라이브까지 지원해서 완전히 정차까지 하도록 만들어주니까 이 정말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회생제동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장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도 한번 활성화 시켜보도록 하죠. 자, 어댑티브 크루즈 켜보면요, BMW의 이 어댑티브 크루즈 버튼과 완전히 같은 구성의 이런
버튼을 마련해 놓고 있어서 1, 0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어댑티브 크루즈 버튼이 작동이 되고요. 이 모드를 통해서 이 차간거리만 조정할 수도 있고 또 이 어시스티드 드라이빙 모드, 이 조향까지 완전히 이 차가 알아서 제어하는 이런 식으로 어댑티브 크루즈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이 차는 미니 JCW 컨트리맨, 가장 높은 풀옵션의 컨트리맨이기 때문에 BMW 그룹에서 가장 최고 수준의 어댑티브 크루즈라고 할 수 있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깜빡이를 살짝 놓게 되면 이 손만 대고 있어도 이런 식으로 알아서 차선을 변경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네요. 차선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현대기아의 HD2 이 정도랑 비교해도 이게 조금 더 빠르다고 느껴질 정도로 빠른 차선 변경 실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한번 커브를 잘 돌아나갈 수 있는지 보죠. 자, 저는 손만 대고 있을게요. 오, 야, 이 정도 코너를 제가 손만 대고 있으면 와, 이렇게 돌아나가 줍니다. 와, 이 곡선 구간에서는 자기가 일부러 속도도 살짝 죽였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수준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차선 변경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시속 60km 이상에서만 가능한 점,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야겠죠. 자, 다시 커브 구간 너무나 완벽하게 잘 돌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여기도 네, 코너 구간에서 알아서 감속도 하면서 이 코너를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 다른 주행 사운드도 한번. 나 이게 제일 좋아. 뭔가 호로록 하면서 가네요, 차가. 그리고 이 미니답게 이 코너를 돌아나갈 때 느낌이 진짜 경쾌합니다. 이런 거 진짜 미니가 잘하는. 실제로 주행해보면 뭔가 이 수치에서는 사실 다른 전기차들에 비해서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실제로 주행해보면 미니가 다양한 기술들, 나쁘게 말하면 좀 트릭들을 활용해서 이 차의 주행 느낌이 기분 좋게 느껴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뭔가 즐거워, 뭔가 기분이 좋은 그런 미니 특유의 그런 느낌, 왠지 기분이 좋은 그런 느낌을 잘 만들어주고 있어서 아주 이 미니의 특출난 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 코너링, 어쨌든 이 주행 느낌에 있어서는 미니는 미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코너링. 코너링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 진짜 이게 사실 이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졌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거의 투싼하고 큰 차이가 없는, 투싼하고 50mm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큰 사이즈의 SUV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와인딩 코스 이런 걸 돌아나갈 때 이 핸들링 느낌 이런 걸 봤을 땐 투싼 같은 차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경쾌하고, 전기차라서 사실은 훨씬 더 무거운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 코너링의 경쾌함 이런 것들은 같은 급 준중형 SUV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다이내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와, 코너링 보세요. 이 전기차라서 사실 무게중심적으로 좋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부에 배터리를 깔았기 때문에 이 무게중심이 낮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커진 덩치를 생각했을 때도 훨씬 더 좋은 그런 움직임, 차량의 이 거동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배터리가 지금 66kWh 정도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66kWh 배터리, 그렇게 대용량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차량 무게에 있어서 이점이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쾌한 움직임도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렉트릭 컨트리맨 기본적으로 배터리 같은 경우는 66.5kWh 배터리 팩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미니 전기차들, 사실 에이스맨이라든지 쿠퍼 같은 경우는 중국 GWM 산하의 S볼트라는 배터리,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아니 S볼트가 무슨 회사야? 라고 좀 처음 들어봤을 법한 그런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CATL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CATL 각형 배터리를 최종적으로 BMW에서 조립을 해서 이 패키징을 해서 이 BMW의 라이프치히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그런 미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모델 최초로 BMW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런 미니고요. 자, 어쨌든 이 66.5kWh 배터리를 갖추고 있어서 주행 가는 거리 같은 경우는 기본 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 349km, 사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326km의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사실 저희가 3년 전, 4년 전만 해도 이 아이오닉 5, EV6 이런 전기차들이 나올 때까지
때까지만 해도 이 주행거리를 500km를 넘느냐 못 넘느냐, 그게 진짜 좋은 전기차의 기준이었고, 최소한 전기차가 4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갖춰야 된다, 그 정도는 돼야 탈 수 있는 전기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델 Y RWD라든지 아니면 기아 EV3라든지 이런 차들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그렇게 긴 주행거리가 필요가 없네 라는 식으로 이 전기차 시대가 조금 전환이 되면서, 이제는 이 컨트리맨 일렉트릭이 갖고 있는 349km의 주행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적게 느껴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이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은 충전 환경, 이 본인의 집에 완속 충전기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주행거리가 그렇게까지 부족하다고 느끼실 분들은 많지 않을 걸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컨트리맨 일렉트릭에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어댑티브 크루즈가 4륜구동 모델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 모델이 5,600만 원대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5,600만 원짜리 기본 컨트리맨에는 어댑티브 크루즈가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5,600만 원짜리 차에 어댑티브 크루즈가 빠질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4륜구동 모델, 이 페이버드 트림, 중간 트림으로 올라와야만 이 정차 재출발을 지원하는 어댑티브 크루즈를 제공을 해주는데, 그런데 그 트림으로 올라가게 되면 컨트리맨 가격이 6,310만 원으로 훌쩍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컨트리맨의 시작 가격은 6,300만 원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미니의 이 끝나누기, 이런 것들은 원내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이 HUD가 컴바이너 타입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 있다는 겁니다. 사실 미니는 당연히 그렇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컨트리맨 정말 모든 걸 다 바꿨잖아요. 아직도 이런 컴바이너 타입의 HUD를 적용했어야 됐나? 이런 것들은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헤리티지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 헤리티지요? 예. 뭐죠? 이 헤리티지는? 그 HUD 제일 먼저 한 회사인데. 이거 미니도 원래부터 컴바이너 타입이었잖아요. 그 헤리티지를 이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컨트리맨이잖아요. 쿠퍼나 그렇게 미니 해주고. 컨트리맨이지 그냥 컨트리맨 아니잖아요. 미니 중에 갑자기 저거 아닌 거 있어요? 이걸 꼭 살려주시고. 아니 그 헤리티지를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것도 아날로그에서 지금 디지털로 이미 왔는데 이런 바늘로 표시해 준다는 것 자체가 옛날에 BMW가 크루즈 컨트롤 판 시절부터 이렇게 바늘 계기판 시절부터 이런 거를 이렇게 헤리티지로 이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저거 얼마나 한다고 못 바꿔줬겠습니까? 얼마나 하면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헤리티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꿔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 이거 굳이 불편하게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이유가 다 있을 것이다. 이게 다 이제 연속성, 헤리티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걸 납득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지금 이 미니 컨트리맨 일렉트릭 이 JCW 트림에는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옵션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2개의 스피커를 갖추고 있는데, 지금 노래를 들어봤을 때 사운드는 그렇게까지 뛰어나진 않다. 일단 뭔가 명료한 느낌이 아니고, 확실히 이 스피커는 하드웨어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튜닝했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지금 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1시간 14분 동안 50km 정도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복합 전비가 4.1kWh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급가속도 해보고 과격하게 달렸다가 멈췄다가 가고 막 계속 틀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4.1kWh 정도 좀 낮게 나온 것 같아요. 이 차 공인전비 같은 경우는 4륜구동 모델 기준으로 킬로미터당 4.4kWh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실제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좋게 나올 수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또 고속도로 크루징을 하게 되면 이 후륜 모터를 클러치로 끊어버리는 전륜구동 모터만 사용해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비 인증을 좀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잘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공인전비 정도는 그냥 누구나 쉽게 어떤 상황에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비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전비 수치 자체는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않는데, 이 실전비는 조금 더 좋을 걸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적어도 이 공인전비보다 떨어질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네요. 지금 어쨌든 딱 맞는 이런 전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투싼 전기차, 스포티지 전기차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 많이 하는데, 그 투싼 전기차, 스포티지 전기차의 포지션으로 지금 딱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투싼 전기차나 이 스포티지 전기차가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컨트리맨 전기차가 충분히 커졌기 때문에 이 컨트리맨 전기차를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미니 컨트리맨 일렉트릭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미니 컨트리맨 일렉트릭 장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쁘고 그리고 미니스럽게 잘 달리고 미니스럽게 짜릿하고 이런 느낌들은 그대로 갖춘 자동차, 또 디스플레이 안에 첨단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 점들을 봤을 때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자동차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아쉬운 점은 역시 가격이죠. 이 시작 가격이 5,670만 원부터, 그리고 이 모든 옵션을 다 붙인 JCW 트림 같은 경우는 6,610만 원의 가격을 갖추고 있는데, 이 컨트리맨이 커진 만큼 가격도 상당히 커졌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없었던 전기차 시장에서 더 많은 선택지, 더 예쁜 선택지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이 미니 컨트리맨 일렉트릭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의 넓